대구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25일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명입니다. 달서구 소재 의료기관과 북구 소재 종교시설, 중구 소재 PC방 관련으로 1명씩 확진되는 등 기존 집단 감염군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달서구 소재 사업장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6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1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네, 잇따른 학교발 감염으로 확진자가 폭증한 영주 풍기와 봉현에서는 4,500여 명이 선제 검사를 받았는데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확진자 현황 살펴봅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는 129명으로 10월 전체 확진자 추이로 살펴보면 전체 발생 인원의 43.8%가 지난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은 모두 9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6%를 기록하고 있으며 추가 감염자의 대부분도 학생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초, 중, 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번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적인 선제 검사로 지난 일주일간 학생들을 포함해 1만 1000여 명에 대한 검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풍기와 봉현 지역이 인구의 절반 가까운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정부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목표치인 7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로 빼앗겼던 일상을 서서히 되찾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방역당국은 25일 오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 방역체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를 온종일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6주에 걸쳐서 이 방역 조치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예방접종률과 병상 가동률 등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데요. 다음 달 1일 1차 개편을 시작으로 2차 개편은 12월 중순, 3차 개편은 내년 1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차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노래방과 학원, 영화관 등도 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되고 집회와 행사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0명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 백신 패스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몰렸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목욕탕이나 헬스장 이용할 때마다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또는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이른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이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인데요. 실내 체육시설에는 헬스장뿐 아니라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볼링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 조치는 최소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 제한이나 샤워실 이용 제한과 같은 규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이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요. 이 백신 패스는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2단계 개편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부터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고요? 네,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차 개편이 적용되는 12월 중순부터 야외에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야외에서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요. 때문에 상황별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으로 제시한 만큼 내년 1월 말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거리두기 체제의 뼈대인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최종 단계에 돼서야 해제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은 오는 29일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기본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키면서 추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신다혜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 발생했던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구 경북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의 대구 토론회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코로나19 업무를 해도 대구 보건소 공무직들은 위험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는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대구 경북 순회 토론회가 20일 열렸는데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신공항을 국비로 지어야 한다고 했죠? 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지난 20일 일제히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 경북 순회 토론회 때문이었는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비용 충당 때문에 이전터에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비로 짓겠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내가 시작한 프로젝트인 만큼 과독도와 똑같이 국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고, 홍준표 후보는 TK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짓고 국비를 들여 간문공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신공항을 국비로 짓겠다는 데는 후보들이 입을 모았지만 서로를 향한 비판도 치열했다고요? 네, 지지율 선두에 있는 윤석열 후보가 다른 후보들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윤 후보가 이른바 전두환 찬양 논란을 빚은 발언을 한 직후여서 다른 후보들은 이 부분을 집중해 거론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우리 당이 5공화국과 단절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면서 정치를 잘했다는데 50시대에 정치가 있었나 독재만 있었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후보는 5.18과 12.12 쿠데타를 빼면 그렇다는데 그걸 빼면 대통령이 안 됐을 것이라면서 친일파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것 빼면 잘했다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민생을 챙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떤 정부든 뽑아 써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코로나19 업무를 해도 대구 보건소 공무직은 위험수당을 받지 못한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대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은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소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전국 보건소와 의료원의 수당 지급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전국 30여 개 보건소가 공무직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경우엔 위험수당 외에 다른 수당들도 지역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서구는 11만 5천 원을 수당으로 받지만 중구나 달성군에선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끝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고요? 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있는 대구 봉산 육거리 일대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과 경찰은 4천여 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문제로 정부는 집회 자제를 요청했고 민주노총은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 800여 명이 투입됐고 대구시와 중구에선 방역수칙 계도를 위해 공무원 1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대구시 노정 교섭 등을 총파업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